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대개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하고 섬뜩한 사건들을 다룹니다. 여기에 긴 공포썰을 하나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썰은 친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내가 직접 겪은 경험을 엮어 만든 이야기이다. 어느 쌀쌀한 가을밤,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에 위치한 자그마한 자취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해서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한밤중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탁탁탁, 분명히 내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잠결에 그저 옆집에서 나는 소음이겠거니 하고 다시 잠들려 했는데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들렸다. 분명 내 책상에서 나는 소리였다. 불을 켜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와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다시 잠에 들려던 순간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쿵쿵, 부엌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에 들었지만 계속된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정신없이 준비하고 학교에 갔다. 학교에선 별다른 일 없이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어울렸다. 한 친구가 어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잠시 망설이다가 어젯밤의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편으론 찝찝했다. 며칠 뒤 동네 슈퍼에 들러 사흘 치식량을 사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이상한 여자를 만났다. 허름한 옷차림에 눈은 풀려 있었고 길가에 앉아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말을 걸까 하다가도 괜히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지나쳐왔다. 집에 돌아오니 며칠 전 들었던 그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가깝게, 더 강하게 들렸다. 참다 못해 부엌으로 가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그 여자를 꿈에서 만났다. 꿈속에서 나는 어느 낡은 공장 안을 방황하고 있었다. 어두운 통로 끝에서 그녀가 서 있었다. 꿈이라고 생각했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녀가 나를 발견하고 다가오기 시작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꿈에서 깨자마자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못했는지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며칠 후 그날 밤에 대한 기억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집에 돌아오는 길이 두려워졌다. 하지만 집 밖에서만 살 수는 없으니 용기를 내서 집에 들어갔다. 방 안은 썰렁했고 이상한 느낌이 감돌았다. 그날 밤 다시 꿈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이번엔 그녀가 나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의 입에서 도망쳐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날 또 사진이 한 장 배달되어 있었다. 사진 속엔 집 앞 골목 어귀에 혼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사를 결정하고 부랴부랴 짐을 쌌다.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온 친구의 도움으로 짐을 모두 옮겼다. 이사를 가고 나서야 그 끔찍한 일들은 멈췄지만 그때의 경험은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어 가끔 악몽으로 나타나곤 한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인터넷에서 그 동네에 대한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다. 예전에 그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사건이 있었으며 많은 이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자취방을 떠났다는 이야기였다. 그 여자가 나에게 도망치라고 속삭였던 이유가 뭔지 이제야 알 것만 같았다.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 그런 경고를 했을까? 언젠가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예감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러나 그 진실을 직면할 용기는 아직도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두 번째 이야기, 얼마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그곳은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장소였고 우리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 첫날 밤 우리는 각자 방에서 편히 쉬고 있었다. 나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라는 소리였다. 겁에 질린 나는 친구들을 깨우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막상 불을 켜고 보니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에 들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중얼거림에 다시 눈을 뜰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그 전에 말을 웃어넘기려 했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우리는 그날 펜션 주변을 산책하며 일정을 즐겼다. 그러나 내가 그 중얼거림을 잊을 수 있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둘째 날 밤 중얼거림은 더 뚜렷하게 들렸다. 이번에는 그냥 중얼거림이 아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들어가면 안 돼 라는 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나는 두려움에 질린 채 창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커튼을 살짝 젖히자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짙은 어둠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이번에는 친구들도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 같았다. 한 친구가 말했다. 나도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 누군가 우리 방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고 있는 꿈이었어.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겁고 불편한 침묵에 빠졌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밤이 다가왔다.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어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기로 했다.
그런데 TV 화면이 갑자기 꺼지고 전기가 나간 듯한 암흑이 찾아왔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익숙한 중얼거림. 이번에는 분명했다. 들어가면 안 돼. 반복되는 소리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켜고 문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우리가 찾던 비밀이 있었다. 문 앞에는 오래된 신문 조각들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인간의 손톱 자국 같은 게 남아 있었다. 조각 중 하나에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 집에 들어간 자 돌아오지 못한다. 우리는 이곳을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펜션을 다시 찾지 않았다. 그곳에서 무엇이 우리를 호출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만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 중얼거림은 경고였음을. 들어가면 안 돼.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다짐했다. 절대 다시 들어가지 말자. 세 번째 이야기. 한여름밤 습기 가득한 공기가 온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무더위와 싸우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더위를 잊고자 했다. 그런 날이면 을에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오르는 공포 이야기였다. 그날 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정자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오싹한 이야기를 들어야만 이 여름은 제대로 끝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정희라는 한 소녀였다. 정희는 이 마을의 터줏대감이라 할 수 있는 오래된 기와집에 살고 있었다. 그 집은 몇백 년은 좋게 된 것으로 보였고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집은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을 품고 있다고 했다. 몇 해 전 여름 정희는 그 비밀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호기심 많은 18의 정희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러 이야기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자랐다. 그 중에서도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마을 서쪽 끝에 서 있는 버려진 사당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곳은 항상 음침했고 해가 뜨고 질 때마다 기괴한 소리를 낸다고 했다. 사람들은 밤이면 그 소리에 귀를 막고는 했지만 만약 그 소리를 똑바로 들으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에 걸린다고 속삭였다.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마을 외곽을 탐험하던 정희가 그 사당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달아났지만 정희는 묘한 이끌림을 느끼며 사당에 문을 열었다. 오래된 목조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으로 이끌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고 중앙에 커다란 제단이 있었다. 제단에는 무엇인가 휘갈겨 쓴 문장들이 있었고 희미한 달빛에 비춰 그 문장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진실을 원한다면 희생을 치러라. 정희는 그 문장을 읽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문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순간 제단 위에 양초가 스스로 불타오르면서 방안을 밝혔고 정희의 앞에 낯선 형체가 나타났다. 그 형체는 과거 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던 존재였다. 오랫동안 잊힌 수호신은 정희에게 매우 흥미로워 보였다. 정희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형체에게 다가갔고 그 존재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곳에 온 것은 내가 첫 번째가 아니며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수호신은 정희에게 오래전 이 마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이 마을엔 언젠가부터 불길한 일이 계속되었지. 누군가는 이를 막기 위해 아주 오랜 제사를 지내야 했단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제사가 끊겼고 내가 잠들게 되었으니 다시 예전에 불길함이 돌아올 것이라 전해졌지. 정희는 마음속 깊이 경고가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당의 기묘한 힘에 이끌려 제단의 손을 뻗은 그녀는 잠시 정신을 잃었다. 잠시 후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이 마을 한가운데 누워있음을 깨달았다.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어떤 낯선 상징이 새겨져 있었다. 그 후 정희는 밤마다 이상한 꿈에 시달리게 되었다. 낯선 목소리들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어디론가 이끌고 갔다. 그 목소리들은 그녀에게 마을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희는 그날의 사건을 통해 마을에 닥칠 또 다른 불길함을 막기 위한 예언자가 된 셈이었다. 정희는 매일 밤 사람들에게 꿈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고 제사의식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 마을은 오랫동안 잃었던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결말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았다. 정희는 이후로도 마을을 떠날 수 없는 속박된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마을을 지키고자 했지만 그 속에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무언가에 묶여있다는 깊고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여름밤이 되면 마을 어귀 곳곳에서 전해 내려온다. 무더운 여름과 으스스한 밤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정희의 집을 지나며 조심스레 속삭인다. 여전히 그녀는 우리를 지키고 있어.